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석의사 손결입니다. 오늘 9월 1일이 되었습니다. 저녁 7시 28분 이제 막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주제통합적 독서인데 고의인가 이게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교수님들이 여러분 보고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면 주제통합적 독서 정도는 알고 사회에 나와줘, 이런 뜻입니다. 이거 배우고 졸업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재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개백장군과 심리학의 콜라보라는 컨텐츠로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주제통합적 독서가 뭔가요? 네, 하나의 주제에 여러 개의 텍스트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주제에 비극적 사랑을 다룬 로미오와 줄리엣 문학, 맞죠? 또 하나는 철학, 애니 프롬의 사랑의 기술과 같은 이런 책들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통해 합쳐지는 것을 주제통합적 독서라고 합니다. 그럼 궁금할 수 있죠. 저렇게 센 척하는 사수쌤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있을 때 혼자 독서를 할까?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 특성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심리학에 나오는 자아와 슬픔의 개념과 또 역사에 나오는 황산벌 전투를 한번 섞어봤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마치 놀이기구 타기 전에 안전벨트 매라는 것처럼 이것은 사서쌤의 개인적 독후 감상이지 학문적 영역은 아니다.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에는 크게 두 분류가 있다고 해요. 숭실대학교 무슨 교수님 쓰신 책에서 봤는데 집단적 자아와 개인적 자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집단적 자아는 뭐냐? 소위 말해서 남들이 하는 것 나도 해야 편안한 마음이 집단적 자아래요. 남들이 다 고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하니까 나도 학교 가고, 남들이 다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틱톡 하니까 나도 SNS를 하고, 남들이 다 하는 것에 나도 속해 있어야 편안한 게 바로 집단적 자아예요. 또 집단적 자아가 발현되는 예는 군대에 이제 운동장에 모여서 다 같이 충성! 하는 거 집단적 자아에 속하는 예입니다. 개인적 자아는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 공적인 자아 그리고 또 사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공적인 자아는 뭐냐? 제가 교사하고 어떤 사람 직장인이죠. 지금 카메라를 촬영해주는 이 사람은 학생이고 또 대통령 장관 같은 것들이 바로 공적인 자아의 예시입니다. 하지만 사적인 자아는 뭘까요? 누군가의 엄마와 아빠로서 또 아들과 딸로서 또 누군가의 친구와 지인으로서 느끼는 것이 바로 사적인 자아예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인 인간이라면 공적인 자아보다는 사적인 자아를 훨씬 더 우선시하게 됩니다. 저는 교사를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사랑하지만 우리 가족을 훨씬 더 사랑합니다. 교사보다. 맞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슬픔이 작동되는 인간의 감정 특성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장례식장을 예시로 들게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이제 나이 지긋하게 드신 어르신께서 돌아가시는 사진을 딱 보면 슬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르신께서 충분히 천수를 누리다 가셨구나, 충분히 살다가 가셨구나 라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이 영정사진에 어린아이의 모습이 들어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엄청난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 정말 큰 슬픔을 주었던 사건들은 나이가 어리거나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혹은 뜻밖의 사고로 희생되었을 때 전 국민적인 슬픔과 분노가 집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인간은 어린아이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비극에 더 크게 공명하는 특징이 있다. 공명 함께 울린다는 겁니다. 즉 슬픔이 작동되는 인간의 감정 특성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는 황산벌 전투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지도를 보시면 황산벌 전투가 이렇게 벌어지고 여기가 백제고 여기가 신라군, 당나라 군대는 강을 통해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반도로 따졌을 때 대충 이 정도 지역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백제의 주력 부대가 외곽을 수비 중이었기 때문에 수도 사비성과 웅진성을 보호할 병사가 매우 적었습니다. 고작 백제군은 5,000명 밖에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가까이 쳐들어오고 있는 신라군은 무려 5만 명이었고요. 당나라 군대는 13만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다? 백제는 홀로 싸워야 되는데 신라 당나라는 힘을 합쳐서 백제를 협공하고 있는 형국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백제로서는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백제 군사가 요구했으면 신라의 군은 이 정도였고 원료는 당나라의 13만 군대는 이 정도였다. 그냥 상대가 안 된다. 한마디로 백제의 운명은 바람 앞의 등불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계백 장군의 마음속에 갈등이 엄청 드는 겁니다. 아, 내가 나라를 지키는 공적인 자, 나라를 지키는 장군으로서,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가 발목을 잡습니다. 뭡니까? 사적인 자아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자식들,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사적인 자아가 발목을 잡는 겁니다. 지금 전투를 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런 깊은 고민 속에 있던 계백 장군은 마침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어떻게 알아요? 사적인 자아를 없애기로 합니다. 사적인 자아를 없애고 오직 공적인 자아,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는 공적인 자아만을 남기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하는 계백 장군은 집으로 말을 몹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내 휘하의 군사 5천에 거느리고 황산벌로 나가겠소. 나머지 군사로 사비성을 지키시오. 계백은 말 위에 훌쩍 뛰어올랐어요. 한 달 후에 집에 돌아온 계백은 성큰 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아내는 딸과 함께 단정히 앉아 남편을 맞았어요. 아버지! 겁에 실린 어린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계백은 딸을 껴안으며 이를 악물었어요. 부인, 나는 지금 싸움터로 나가오. 다시 못 올 것이요. 알고 있습니다. 도성이 무너지면 백제 관리의 가족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요. 알고 있습니다. 적의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장군의 손에 죽겠습니다. 계백은 허리에 차고 있던 검을 뽑아 단칼에 아내와 딸을 벤 후 전장으로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제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끌어올랐습니다. 왜냐? 인간의 마음은 어린아이,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비교해 더 크게 울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백제의 병사 5,000명 병사들이 계백 장군을 본받아서 자기들도 막 가족을 죽이고 가족을 해치고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계백 장군이 우리의 지휘관 아내와 자식을 죽이고 나왔다라는 그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 이 병사들 또한 마음속에서 사적인 자아의 죽음을 맛보았을 겁니다. 사적인 자아가 죽는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병사들도 저마다 사적인 자아의 죽음을 경험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황산벌 전투가 시작되게 됩니다. 고작 5,000명에 불과한 백제군은 사기가 하늘을 찌를 것 같이 올랐기 때문에 무려 10배에 해당하는 5만 명의 신라군을 상대로 무려 4번이나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군의 김웅순 장군의 아들인 화랑방굴, 또 김품일 장군의 아들인 화랑관창. 김웅순 장군은 여러분 잘 아시는 김유신 장군의 남동생입니다. 결국 고작 10대 청소년에 해당했던 화랑방굴과 관창, 여러분 나이대에서 이 나이대 화랑 2명이 전투에 나서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소수 부대를 이끌고 전투에 나가서 열심히 진격합니다. 요거는 저기 통일전에 있습니다. 경주. 그렇게 진격해서 첫 전투에 방굴이 전사하게 되고 관창은 첫 번째 전투하다가 신나게 이제 두드러 맞고 다시 한번 도전했다가 결국은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데 화랑의 정신은 뭡니까? 전투에 임한즉 후퇴란 없다. 임전무퇴. 임신을 따라서 나를 죽여라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써있는 친구가 용기 있구나 해서 살려서 보내셨는데 계속 이렇게 덤비는 거 놨다가는 우리 군의 피해가 막심하겠다 해서 관창을 결국은 죽이게 됩니다. 그래도 마지막 예우를 다하기 위해서 관창의 목을 여기 주머니에 넣어서 말에 묶어서 신라군 진영으로 보냅니다. 이것이 정말 백제군한테는 크게 안 좋게 결과를 불러오는 게 뭐냐면 이 잘려온 아들의 목을 보고 김품일 장군 군사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정말 크게 흐느낍니다. 또 이것을 지켜보는 신라군도 어린 화랑의 죽음의 사기가 엄청나게 들끓어오게 됩니다. 왜냐? 인간은 약자의 죽음에 크게 공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라군이 미친 듯이 쳐들어오게 되고 결국 계백 장군과 대부분의 백제 병사가 전사함으로써 황산벌 전투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인간의 기본적 특성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심리학에서 자아와 슬픔이라는 2가지 개념, 세 번째 또 역사에서 황산벌 전투를 끌고 와서 한번 주제 통합적 독서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계절인 지금은 단순히 그냥 책 읽고 넘기는 독서를 넘어서서 조금 더 고급진 독서, 하나의 주제를 통해 2가지 분야를 섞을 수 있는, 2가지 책을 섞을 수 있는 그런 주제 통합적인 독서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